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8회 방송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바로 테니스 인물백과. 솔리님, 테니스 인물백과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더 테니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수많은 테니스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레딩님이 가장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는 누구예요? 저는 조코비치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즘은 야닉 시너도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앤디 머레이를 좋아했었습니다. 솔리님은 나달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슈비용택 말고 좋아하는 선수가 또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몽피스 선수가 좋아졌어요. 네. 왜냐 그 몽피스 선수가 그 슬램덩크 넣듯이 이제 치는 그런 스트로크나 뭐 스매시나 그런 그리고 엄청 발이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육상 선수 출신이라고. 네. 그래서 코트 커버력이 뭐 엄청나서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몽피스 선수의 코트 위의 퍼포먼스도 너무 유쾌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재밌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가 UTS가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몽피스 선수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그 선수들이랑 같이 뭐 만나고 뭐 게임하고 뭐 그런 이벤트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럽다. 지금 제가 몽피스 선수 응원하는 댓글 남겼었는데 몽피스 선수 만나게 되시면 엄청 기대 중입니다. 너무 부럽다. 네. 프랑스 선수니까. 네, 프랑스 선수니까. 네, 제가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약간 우회 전략을 쳤죠. 몽피스 선수를 응원하자. 왠지 응원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으니. 진짜. 왜냐면 키리오스 선수도 오고 누가 많으니까. 그럼 지금 4명이잖아요. 일단은 권순우, 키리오스, 부블리, 키리오스, 몽피 이렇게죠. 네, 권순우, 부블리, 키리오스, 몽피스 일단 4명이 확정인데 왠지 다 다른 선수들로 쏠릴 것 같으니까 몽피스 선수를 응원하자. 그리고 여기다 불어 남기자. 그래서 불어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지? 막 기대된다. 너 보고 싶다. 뭐 그러면서 뭐 그래서 번역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 덕분에 몽피스 선수를 만날 기회가 축하드립니다. 생겼습니다. 네, 나중에 만나고 오면 또 후기를 좋겠어요.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 테니스 좀 들어달라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찬더러님은 페더러 광팬인 걸로 이제 공건하게 알려졌는데 네네. 페더러만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긴 한데 뭐 굳이 또 최근에 몇 명 있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을 뽑으라면 뭐 알카라즈 정도? 알카라즈. 알카라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페더러랑 알카라즈가 아니면 테니스 선수가 아니다. OX. 바로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인물백과 선수는 누구인가요, 솔리님? 네, 이번 주 저희가 정한 인물백과 첫 번째 선수는요. 바로 그리스의 테니스 신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입니다. 찬더러님은 치치파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근에 치치파스가 예전에 비해 지금 부진을 너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US 오픈에서 단 한 번도 16강에 든 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주인공이 됐죠. 스트리커 선수에게 잡히면서 이번에 주인공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뭐 테니스 실력 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좀 문제기요. 인성이요? 레딩님도 치치파스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치치파스가 평소에 좀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큐트. 네, 그럼 인성질을 할 때도 아주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서 입술이 헐어가지고 불쌍하게 키리오스를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윈블던 4강전이었나요? 네네. 정말 재밌었어요. 평소에 자기도 그렇게 인성질을 하면서 키리오스가 자기를 불링했다고 괴롭혔다고. 네, 사실 치치파스도 한 인성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 같이 나눠보고 일단 치치파스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1998년 8월 12일생입니다. ATP 싱글 타이틀을 10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 1000 시리즈 2개를 우승했습니다. 2021년 프랑스 오픈, 2023년 호주 오픈 파이널리스트이고 2번 모두 조코비치에게 패했습니다. 치치파스는 아버지 아포톨로스 치치파스와 어머니 줄리아 아포스톨리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테니스와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줄리아는 소련 출신 WTA 프로테니스 선수였고 줄리아의 아버지는 소련 시절 축구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아버지 아포톨로스는 테니스 심판이었는데요. 둘의 첫 만남은 아테네의 WTA 토너먼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선심, 어머니는 선수였던 거죠. 네, 치치파스는 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테니스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6살 때부터는 아테네 테니스 클럽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았고요. 그 와중에 아버지 아포톨로스는 치치파스를 가르치기 위해 아테네 대학에서 테니스 코칭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라토글루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죠. 아까 솔리님이 그 말씀하신 그 UTS를 설립하신 분이 패트릭 무라토글루 그 코치님이잖아요. 네. 그 세계 최고의 테니스 학교라고 불리는 무라토글루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프랑스 니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라토글루 아카데미를 2015년에 들어가게 되고요. 치치파스는 아버지의 헌신과 끝없는 노력으로 금방 ITF 주니어 랭킹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2016년 말에는 챌린저까지 재패를 하게 되고 ATP 투어에 데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ATP 투어에 데뷔한 치치파스는 2017년부터 ATP 투어 프로의 경력을 쌓게 되는데요. 그 후로 승승장구해서 2019년에는 시즌을 세계 6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메드베데프와의 라이벌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치치파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큰 키에서 나오는 강력한 서브와 이스턴 그립에서 나오는 강력한 포핸드, 또 한 손 백핸드를 활용한 베이스라인 플레이입니다. 워낙 서브와 포핸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트 대시 역시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서브 앤 발리, 서브 후 3구 공격 등이 아주 위력적입니다. 치치파스는 논란이 좀 있는 선수죠. 어떤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치치파스만큼 꾸준히 성적을 내면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수가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포톨로스 치치파스, 그러니까 치치파스의 아버지 아포톨로스의 그라운드 코칭이 문제가 되었죠. 2021년 US 오픈 1라운드에서 당시 앤디 머레이와의 경기를 했는데요. 그 경기가 끝나고 앤디 머레이가 인터뷰 때문에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애당초 오랜 부상으로 앤디 머레이의 열세를 모두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해보니 앤디 머레이가 치치파스를 2대1로 앞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치치파스는 토일릿 브레이크를 신청을 하고 짐을 싸들고 화장실을 가버렸는데요. 무려 8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가지고 앤디 머레이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세트스코어 2대1이었던 스코어가 3대2로 역전이 되어서 치치파스가 이기게 되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앤디 머레이는 치치파스를 리스펙하지 않는다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다른 그 관중들은 치치파스가 혹시 텍스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경기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혹은 볼일을 보면서 코칭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치치파스의 이런 논란은 좀 오래 있어 왔죠. 이때 알렉산더 제베레프 선수가 1라운드를 승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치치파스의 토일렛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었나요? 네, 제베레프는 이것은 오래된 문제이다. 올해 롤랑가로스 결승에서 조코비치와의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함부르크 대회, 신시내티 대회에서 나와의 경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맞아요. 기억난다. 네. 지베레프가 약간 편을 들었어요. 앤디 머레이 편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치치파스는 세계 3위인데 그런 선수가 할 일은 아니다. 주니어나 퓨처스, 챌린저 대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무언의 규칙이 있다. 나는 비록 코트 위에서 라켓을 부수면서 화를 풀기도 하지만 항상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했다. 또 신시내티 대회에서도 치치파스는 토일렛 브레이크 타임 때 10분 이상을 소요했다. 그의 아버지가 치치파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그의 전술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는 모든 선수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코치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면 그는 마치 마법의 장소에 갔다 온 사람처럼 변한다. 물론 치치파스는 세계 3위이고 존경받을 만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래도 머레이가 말했듯이 선수들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정말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치치파스가 규정 내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좀 이 부분이 비신사적인 행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제가 조금만 이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치치파스가 화장실 갈 때 이제 큰 보스턴백을 들고 가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뭐 이렇게 장비를 뭐 이렇게 가다듬으려고 가는 것 같은데 치치파스가 자리를 비우면 갑자기 아빠가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문자를 엄청 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박수치고 얘기하고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메시지를 엄청 많이 쓰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하느냐. 치치파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이. 아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막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걸 수도. 그 장면이 또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으니까요. 많이 잡히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 지베레프가 말한 것처럼 뭐 정정당당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시려던 치치파스의 라이벌리는 어떤 것이 있죠? 네, 다들 알고 있는 치치파스의 라이벌은 전 세계 1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입니다. 최근 치치파스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메드베데프가 승리 세레모니로 우스꽝스러운 춤을 췄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는 5년 전 2018년 마이애미 오픈 1라운드입니다. 치치파스와 메드베데프가 맞붙었었는데요. 결과는 메드베데프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사건은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치치파스가 메드베데프에게 망할 러시아인이라고 한 거죠.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인성. 네. 자, 근데 아까 치치파스 어머니가 러시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드베데프가 빡이 쳤죠. 메드베데프가 치치파스에게 야, 너는 좀 닥쳐, 개삐 알겠어? 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에서는 최 엄파이어가 단일 하면서 이제 급하게 부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메드베데프는 참지 않았습니다. 야, 스테파노스 나 보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치치파스에게 막 다가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치치파스에게 잘못을 하나씩 따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토일렛 브레이크 얘기를 하면서 너 화장실 5분 갈 때 레시였을 때 미안하다고 나 안 했지. 너는 네가 좋은 애라고 생각해? 야, 날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치파스에게 다가갑니다. 네, 그 뒤로도 메드베데프는 짐을 챙기는 치치파스 등 뒤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쟤는 꼬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나가는데요. 그 뒤로 치치파스와 메드베데프는 앙숙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 인스타그램에 치치파스랑 메드베데프가 춤추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약간의 라이벌 구도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22년 8월 웨스턴 앤 서던 오픈 4강에서 치치파스가 메드베데프를 꺾고 일명 로봇 춤을 선보여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부르 떤 느낌 약간 그냥 율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웃긴 게 그게 오른팔이랑 오른발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약간 춤도 아니고 뭔가 약간 몸짓. 네, 약간 몸짓이다. 어디 부족이 약간 창을 들고 하는 듯한 뭐 약간 맞아. 몸짓. 네, 몸짓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1년 뒤 올해 5월 로마 오픈 4강에서 메드베데프가 승리하자 메드베데프 역시 둘리춤을 추며 치치파스를 춤 세레머니로 이어갔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그래도 메드베데프가 춤을 좀 더 잘 춰요. 그래도 둘리춤 내가 봤을 때 따로 연습했다. 박자가 좀 있었다. 연습했다. 그래서 좀 귀여웠어. 그거는 약간 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간 몸짓보단. 네, 아까 그 치치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즈베레프 선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치파스 메드베데프 라이벌 구도에 즈베레프도 사실은 끼어져 있습니다. 원래 메드베데프와 라이벌 구도는 즈베레프의 차지였습니다. 같이 이제 부모님이 러시아인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나서 큰 충돌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인데요. 키도 198cm로 같고요. 근데 이제 치치파스라는 강력한 관종을 만나 즈베레프는 라이벌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대해 즈베레프는 둘은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코트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네, 둘의 화해 가능성을 약간 내비쳤습니다. 즈베레프 덕분에 치치파스와 메드베데프의 사이가 좋아졌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치치파스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여자친구가 파울라 바도사 테니스 선수인데 WTA 선수죠. 네. 올해부터 공개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치치파스랑 이 파울라 바도사랑 열애설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프랑스 오픈에 치치파스의 경기를 바도사가 관전한 것으로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5월에는 아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대놓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윈블던에도 혼합복식을 출전하려 했는데 바도사의 부상으로 무산이 됐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치치파스가 조금씩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8년생이면 26살이거든요. 어른 아닌가요? 근데 테니스 선수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제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홀로서기를 좀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여자친구가 부인이 되면서 경기력이 올라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바로 페더러인데요. 네, 로저 페더러 네, 선수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자 테니스 선수가 좀 전폭적으로 뭐 내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니지먼트를 좀 해주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치치파스 좀 더 성숙한 코트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치치파스가 여자친구 바도사에 대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보세요 지금 26살인데 지금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거 못쏠 보니까 탈출했다. 이제 어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연애 결과가 묘한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진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석 코치를 맡았던 아버지를 해고를 하고요. 전문 테니스 코치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리스 코치님인데 그랜드슬램 결승전에 우승하신 분은 아니고 결승전 올라가셨던 분을 고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와 코치진 개편이라는 테니스 선수로서는 사실 상당히 큰 결정을 네. 치치파스가 함으로써 치치파스 커리어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뭐 그랜드슬램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여자친구가 생긴 선수들이 몇몇 있잖아요. 누가 있죠? 일단 권순 선수도 있고, 네. 네, 선수도 있고, 권순 선수요, 네. 베레티니 선수도 베레티니. 네, 헤어졌지만 남봉꾼이죠? 네, 지금 쭉 보면은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잘생김. 네, 잘생기고 그리고 또 테니스도 잘 치고. 네.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고 실력이. 결과를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 지금 결과를 좀 더 보여주면 그 둘의 또 연애도 더 응원할 수 있게 되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이 치치파스가 이런 면에서도 조금 약간 비난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연애 약간 이제 인스타 계정 만들고 이제 네. 대놓고 이제 나 연애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애하는 거에만 이제 몰두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 이제 치치파스의 테니스 실력과 테니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렇죠. 레슨을 더 연습을 더 트레이닝을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24/7의 뉴스로 네. 한번 전해드렸던 라두카누 선수도 네네네. 지금 연애 중인데 네. 그 라두카누 선수도 팬들이 뭐 그런 거 연애할 시간에 좀 실력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한 기사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맞아요. 네. 그 키리오스 선수도 그렇죠. 네, 키리 선수도. 네. 키리오스 선수는 거기에 제외를 해야 될 게 네. 그냥 워낙 그냥 자기가 마이웨이인 친구라. 네,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요즘 그 럽스타그램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로 거의 치치파스 바도사 사진 영상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함께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습니까? 1년에 좋은 날씨에 있는 세계 모든 곳에서 그쵸. 데이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리고 바도사 선수가 테니스를 칠 때도 멋지지만 사복을 입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 굉장히 맞아요, 예쁘고 멋있어요. 보기 네. 좋더라고 저는. 또 테니스 선수긴 하지만 테니스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이제 코치 4명, 코치 둘이랑 걔네 그분들 둘 치치도사 넷이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수박을 떨어뜨렸더라고요. 수박이 작살이 납니다. 갑자기 치치파스랑 바도사가 그 수박을 주워 들더니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서 둘이 그걸 이제 코치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다양한 뭐랄까요 에피소드나 추억들을 쌓아 나가는.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자친구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선수가 있잖아요. 디미트로프 선수. 무려 세레나 윌리엄스와 샤라포바를 동시에 사귄 남자. 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데 페더러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그 남자. 리틀 페더러로 불리던 그 남자. 근데 지금 디미트로프 제가 롤랑 가서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고 그냥 달라요. 달라요? 네. 진짜 달라요? 달라요. 너무 멋있어요. 다 루블레프 이런 선수 다 잘생겼잖아요. 아니요. 근데 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이 다부진 몸과 그 상대가 그 누구였지? 메드베데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비교 많이 되네. 네, 이 뭐랄까 네. 단단하고 이 덩치도 이렇게 있고, 근데 테니스 잘 치고 잘생겼고, 멋있어, 근데. 멋있고, 좀 치치파스보다 성격 좋지 않을까 봐요. 일단은 리틀 페더러답게 네. 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그쵸. 우아하다고 우아해요. 네. 좀 음. 멋있어, 진짜 닮았어요. 근데 성적을 냈어야 되는데 성적이 네. 안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페더러에게
경외심을 좀 갖게 된다. 아 멋있으면서 테니스도 잘 친다. 역시 빼달았다. 네. 자, 네 오늘 테니스 인물백과 첫 번째 손님은 그리스의 테니스 신 치치파스였습니다. 다음 인물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혹시 알아보고 싶은 테니스 선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라이벌리를 구도하고 있는 메드베데프 선수를 한번 메드베데프. 메드베데프. 네. 다니엘 메드베데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레딩님 어떠세요? 저도 메드베데프 이야기거리도 풍성할 것 같고 사실은 국내 동호인들 저희 방송 청취자님께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메드베데프 이야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드베데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파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메드베데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테니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테니스 24/7 한 주간 테니스계를 뜨겁게 달군 테니스 뉴스 어떤 것이 있나요, 솔리님? 네, 먼저 대한테니스협회 협회장 정의균 회장의 배임 의혹이 보도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YTN 이경재 기자는 다수의 익명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 회장이 사단법인을 통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입금받았으며 공인구 계약에서 공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함으로써 협회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종합감사를 마치고 테니스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자 테니스의 전설적인 선수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가 두 번째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세레나의 남편인 오하니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세레나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를 낳았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레나, 오하니언, 2017년에 태어난 둘의 첫째 딸과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4명이 환한 미소로 웃고 있는데요. 테니스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세레나 윌리엄스의 모습에서 오늘도 가르침을 받아갑니다. 미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이자 가장 긴 그랜드슬램 경기의 승리자인 존 이스너 선수가 이번 US 오픈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요. 큰 키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서브가 강점이었던 이스너는 2018년 세계 랭킹 8위에 올랐고 16개의 단식 우승과 ATP 최다 기록인 14,528개의 서브 에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랜드 슬램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이스너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출연자의 물건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물건은요, 바로 속바지입니다. 오. 스포츠 레깅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땀이 많이 나고 더운 여름철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을이나 겨울에도 저처럼 땀이 많은 동호인, 특히 남자 동호인에게는 이 속바지가 필수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찬더라님 혹시 속바지 같은 거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속바지는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축구했을 때 태클 팬츠라고 그러죠. 안에 또 그런 비슷한 걸 거예요. 이제 태클 팬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태클했을 때 여기 이제 살슬림을 인조잔 돼서 태클하면 여기 살이 쓸리거든요. 그걸 이제 방지역에서 이게 좀 거의 무릎 밑은 아니고 무릎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팬츠를 입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것도 옛날에 입었다가 좀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두 개를 입는다는 느낌이 불편해서 좀 약간 그냥 바지만 입는 편. 그 여성 동호인들도 속바지는 많이 입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아예 치마는 속바지랑 붙어서 나오고, 아예 붙어서 나오고 속바지가 있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공을 넣기도 사실 편하고 해서. 그렇죠. 네네. 속바지가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아이템인데 남성들도 사실은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알카라즈나 즈베레프 선수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반드시 속바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속바지를 안 하게 되면요. 저도 원래 속바지를 안 했었거든요. 이제 찬다르님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그 땀이 바지에 젖어가지고 그 젖은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습니다. 다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바지가 팽팽해져서 그 다리의 가동성이라고 해야 움직임이 좀 불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남자 복식을 치러 가면은 건너편에서 계속 바지를 이렇게 떼는 분이 있어요. 손으로 계속 여기 뗐다 저기 뗐다. 근데 떼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젖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또 붙거든요. 한 번 걸을 때마다 계속 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속바지를 좀 착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저는 일단 그렇게
되게 땀이 많은 땀 안 체질은 나셔. 아니라서 땀 안 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은 진짜 정말 필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아이템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제가 야닉 시너와 지베레프 선수 경기를 봤었을 때 지베레프 선수가 검정색 그 팬츠를 안에 네. 속에 입고 있는데 그래도 막 땀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예, 안 맞아요. 들어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까지 없으면 맞아요. 엄청 더 불편하지 네, 않았을까. 네, 네. 그 그렇군요. 바지가 이제 특히 남자 저 같은 경우는 바지가 붙어가지고 움직이다가 바지가 찢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고민, 네.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보통 테니스를 이렇게 치고 가면 온몸이 젖잖아요. 네네. 습하기도 하고 땀도 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시트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속바지를 입고 나서 얘가 그래도 짬을 좀 이렇게 해주니까 겉에 바지가 좀 덜 젖어요. 아. 덜 젖으니까 또 땀도 조금 이제 잡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좀 테니스 팬츠를 저는 그 속바지를 만나는 남자분들에게 다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리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속바지 아마 레깅스 이게 뭐 비싼 뭐 룰루레몬 네. 뭐 이런 이게 비싼 그 브랜드 있는데 쿠팡이나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서 들어가시면 한 벌에 10,000원 아래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그 언더웨어 같은 그 속옷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몇 개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입는데 네. 요즘은 그 레깅스가 없으면 테니스 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익숙해져갖고 더우니까. 약간 피부처럼 되거든요. 아. 나중에 그거 한번 저도 해봐야겠다. 그 여성 선수들 레깅스 아래에다 이제 공 넣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네. 굳이? 체험 여성 선수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저희 그래서 레깅스를 좀 저는 이제 중국에 쉬인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네네. 중국 쇼핑몰인데 중국의 유니클로 같은 뭐 그런 데예요. 네네. 거기서 되게 이제 다양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아. 선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요. 네네. 거기서 저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쌓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같은 건 어떤? 상관이 없는 게요. 어차피 안에 있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잘 늘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제가 5,900원에 샀는데 한 장이에요. 5,900원에 샀는데 그거를 그냥 한 뭐 10장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바꿔가면서 입는 거고 좀 달았다 뭐 실밥이 터졌다 그러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난번에 그립처럼 바지에 땀이 차서 다리에 달라붙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죠. 뭐 슬라이딩하기에도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해요. 뛰기도 바지가 불편하고. 찢어질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신경 이 쓰이고. 레깅스와 함께라면 괜찮다. 어허. 네, 이번 주는 레딕이 애용하는 스포츠 레깅스 한번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두 분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새로운 코너가 하나 또 신설됐잖아요. 네. 정말 넘쳐납니다. 지금 얘기할 게. 그러니까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준비할 게 많은데 그게 지겹지가 않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행복하고 네. 설레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었다. 네. 항상 재밌었지만 오늘도 재밌었다. 그렇다. 네, 이상. 저는 그 선수들, 그러니까 오늘 테니스 인물백과를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 선수들의 스토리, 개개인의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뭐랄까요, ATP나 WTA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왜 그 모든 사람 개개인의 인생이 다 드라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좀 관심을 더 받게 해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함으로써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스토리를 좀 아시면서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방송을 보실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 되게 보람이 있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솔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 선수나 뭐 ATP 대회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항상 방송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US 오픈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하고 선수들 이야기도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태클소나 이런 거 하면서 다양한 클럽들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저희 더 테니스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요즘 점점 저희 그 네. 방송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아요. 요새 많은 테니스 동호인뿐만 아니라 이제 테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널리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취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게 저희 그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테니스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이거 듣기만 해도 실력이 오르는 더 테니스입니다. 네. 더 테니스를 들으시면 나의 테니스 실력이 플러스 10 이상.